우리 한국에서는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그 인간의 그룹, 여기에 노인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좀 놀랍게도 선진국, 다른 나라에서는 국민을 이렇게 어린 나이는 그렇다 치는데 청년이라는 그룹, 그리고 노인이라는 그룹, 이런 식으로 분류하는 나라가 없습니다. 노인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나라에서 우리 한국의 나이 든 사람들은 이상하게도 이렇게 차별을 받고 사회적인 질시의 대상이 돼서 살아가고 있다. 이게 이제 우리에게 있어서는 나쁜 환경인 것이죠. 가령 어떤 교통사고가 났다. 그럴 때 그냥 어디에서 어떤 교통사고가 났다. 보통은 이렇게 되는데 운전자가 나이가 많으면 노인이 몰던 차가 사고를 냈다. 이렇게 보도를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그거 뭔가 잘못됐다. 사람을 낙인을 찍어서, 그것도 누구나 피할 수 없이 다들 나이를 먹게 돼 있는데, 나이를 먹은 사람들의 경우에는 빨리 이 우리 공동체에서 제거해야 될 대상처럼 항상 손가락질을 하고, 그들이 뭘 잘못하면 나이 먹은 인간이 잘못을 저질렀다.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많이 보고 있죠. 그런데 이걸 100년 전, 400년 전으로 돌려보게 되면 그때는 자기 동네 사람이 아닌 이방인을 그렇게 취급을 했었습니다. 또 좀 세월이 이제 근래로 오면서는 여자들을 그렇게 취급을 했었습니다. 나이 어린 아이들도 똑같았습니다. 인간구실을 못한다 해서 그렇게 취급을 했었고, 그리고 바로 지난 세기까지만 해도 피부색이 검다 해서 흑인을 그렇게 취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20세기 후반, 21세기에 들어서면서 우리 한국에서는 나이 먹은 사람을 또 하나의 이렇게 무시하고 싫어하고 공동의 적처럼 모든 책임을 그들에게 물어야 하는 대상으로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하는 겁니다. 근래에 나오는 연구를 보면 인구를 노인 인구라고 분류하는 게 과학적으로 근거가 없다. 이런 게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미 알고는 있을 겁니다. 행정적인 나이하고 신체 나이가 다르다. 이제 이거는 단지 그 육체의 강건함을 가지고 나누는 것인데 다르다는 것이죠. 그러면 노인이란 무엇인가? 태어난 지 오래된 사람이면 무조건 노인인가? 아니, 겉보기에 성형을 하든 화장을 하든 어떻게 해서 나이 들어 보이는 징표를 하나씩 지워버린 사람을 보고 노인이라고 말을 할 것인가? 그 사람들에게는 단지 행정적인 그 데이터밖에 없는데 그걸 끄집어내서 노인으로 분류할 것인가? 이것은 우리 한국, 특히 이 동양권에서 빨리 이거를 끊어내야 할, 인간을 계층적으로 분류해가지고 그 계층에 속하는 사람은 이렇다. 이렇게 미리 단안을 내리고 선입견을 갖는 이런 문제는 빨리 풀어야 될 문제입니다. 이게 지금까지 여성차별, 또 피부색에 따른 종교적인 차별, 그게 심각하다고 생각들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제는 노인이라는 걸 이름을 붙여서 차별하는 이게 우리가 깨뜨려야 될
차별 인식이고 인간 존중을 깨는 그런 면이다. 그런데 이게 정부의 데이터에도 그대로 인용이 되고 누구나 신문에서도 부끄러운 줄 모르고 노인은 이렇고 노인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문명 국가로서는 이런 비과학적인 분류 그거를 이제 버리자. 여러분이 이걸 인식해야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이 그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는가. 청년과 노인을 이야기할 때 청년은 노인이라고 손가락질을 하죠. 노인은 왠지 싫은 이미지. 그런데 그 노인들은 자기 인생에 청년이 없이 계속 노인만 있습니까? 똑같이 청년기를 지내왔습니다. 그러면 청년기의 인간은 존엄하고 청년기를 지난 인간은 잉여인간입니까? 그건 또 안 될 소리라는 걸 알고 있죠. 그래서 이 노인이라는 비과학적인 분류, 이거를 정책이나 선거 공약이나 또 공공을 대상으로 하는 언론, 방송에서 사용하면 안 된다. 노인을 어르신이라고 바꿔 부르는 게 의미가 있는 게 아니다. 장애가 있는 사람을 묶어서 장애우 이렇게 불렀던 때가 있죠. 장애가 있다는 것이 그 그룹 인간의 특성입니까? 그냥 일부에 지나지 않지. 그래서 이제는 장애인이라는 분류도 없애야 한다. 그거야 그 개인 사정이니까. 마찬가지로 장애우라는 것보다 더 모든 인간이 다 나이를 먹는데 나이 먹은 인간을 노인이라고 분류하는 이 기준 반드시 타파해야 될 악습이고 이것은 잘못된 거다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해둡니다. 이제 이런 거로 시작을 해서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이 한국에서 노인이라는 것에 상당히 세뇌가 돼 있어서 똑같이 뭐 그 전날 좀 많이 활동을 한다든지 하고 나서 그 다음날 피곤한 것은 당연하죠. 그런데 어떻게 반응을 하느냐 하면은 보통은 어제 활동을 많이 했기 때문에 피곤하고 그러면 쉬어줘야 된다. 오늘은 신체 기능이 좀 떨어진다. 이렇게 보면 될 텐데 우리 한국인은 노인이라는 그런 세뇌가 돼 있기 때문에 나도 이제 늙었나 보다. 내가 늙어서 이렇지. 이런 전혀 비과학적인 쪽으로 넘어가게 되니까 답이 나오지도 않고 필요 이상으로 우리 국민이 행복지수가 떨어지는 겁니다. 다들 노인 비관증 같은 데 걸려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이제 앞으로 노인이 기준이 아니고 그저 나의 상태가 어떤가 그걸 가지고 자신을 잘 관리하면서 건강하게 살아가는 그 자기 관리가 왜 필요한가, 언제부터 필요한가 이런 것을 때때로 이야기를 해보기로 하죠. 대략 보면은 여러분은 노인 하면은 50대 후반, 60대 후반, 뭐 지금은 이제 복지하고 연결지어서 뭐 70까지도 넘겨야지 맞다 이런 소리를 하는데 이 노인이라는 용어를 폐기하는 그런 운동도 해야 할 것이고 그게 근데 그렇게 늦지를 않습니다. 신체 기능이 변화하는 것이죠. 바뀌는 겁니다. 그런 시기는 좀 여러분은 놀랍다고 할지 모르겠는데 그게 한 38살, 39살 정도부터 바뀌는 겁니다. 그러니까 청소년기에 성장을 계속하다가 성장이 뭐 멈췄다. 사실은 사람의 활동은 살아있는 활동은 계속되지만 아무튼 성장이 이제 다 컸다는 시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부터 38, 39까지 그렇게 길지를 않습니다. 그 기간을 지나고 나면 모든 기능이 달라지고 있다. 그러니까 청소년기하고 달라지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겁니다. 우선 이제 겨울이 된다든지 특히 이러면은 우리가 그 피부가 건조하다 이렇게 느끼지 않습니까? 그거는 그렇게 느낀 사람들이 많을 것 같아서 그걸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뭐 겨울이건 여름이건 할 것 없이 사람이 피부가 건조하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이거는 건조하지 않아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겠죠. 거기에 대해서 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원래 인간은 바다에서 살던 생명체가 진화해서 올라와서 우리가 이 인간이 된 거다. 그러니까 바다에서 살 때하고 환경이 다르니까 항상 이 수분과 그 관계를 우리가 신경 쓸 수밖에 없다. 물론 이제 생물학자나 이런 분들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 우리 이 신체는, 몸은 우리가 살아가고 생활하고 하는데 꼭 필요한, 사실 우리가 평소에 신경 쓰지 않고 있어도 알아서 척척 해주고 있는 고마운 몸이기도 한데 이제 그런 각종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피부 하면은 우리 한국인들은 피부가 고우냐, 뭐 아름다우냐 이런 이야기를 먼저 하고 거기에 상당히 시간을 들이고 비용을 들이고 이러고 있죠. 그런데 피부의 기본적인 기능은 바로 이 수분 조절입니다. 그러니까 이 피부 속의 수분이 날아가지 않겠습니까? 그거를 조절하고 적절하게 수분을 유지하게 하는 그런 기능이 우리에겐 원래 있죠. 그게 쇠퇴하기 시작하는 게 개인차가 있기는 하지만 대략 38, 39살 무렵부터 이런 기능이 떨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뭐 바쁘게 살다 보면 느끼지 못하고 있다가 그게 쉬운이 훌쩍 넘어서야 왠지 좀 그런 것 같아 이럴 수도 있지만 원래는 이렇다.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39살부터 개인 관리를 해야 하겠구나. 이제 이것이 요즘처럼 기술이라든지 의학이라든지 이런 게 발달된 시대에 우리가 알게 된 그런 것들입니다. 그러고 보면 오늘날 이 평균 수명을 생각한다면 38, 39에 이렇게 신체 기능이 이미 쇠퇴한다. 이거 절대 아니라고 할 분들은 별로 없겠죠. 남자들 같으면 뭐 머리가 빠진다. 뭐 이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그러니 이때 이렇게 신체 기능이 다른 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소화가 잘 안 된다든지 무슨 탄산음료를 마실 때 힘이 든다든지 다 그런 것이죠. 이런 신체 기능 쇠퇴를 두고 야, 이제 내가 죽어가는구나. 이제 인생이 내리막길이구나. 이렇게 말할 수는 없겠죠. 그런 겁니다. 이게 이렇게 신체 기능이 떨어지는 거. 이거는 병이 아닌 한, 이거는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는 노화 이런 게 아니고 그냥 기능 변화입니다. 90살, 100살인 사람이 이런 걸 느낀다 해도 그게 병이냐 아니냐를 나눠보면 되겠죠. 그러니까 뭐 한 30대 후반부터 쭉 기능이 이렇게 변화해 가고 있을 때 그거를 다시 잘 조절을 해주면 되는 거다. 그걸 안 하고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뭐 70이다, 80이다 할 때 딱 느끼면서 아, 내가 늙었구나. 이제 죽어가는구나. 뭐 그럴 수도 있겠죠. 평소에 신경 쓰지 않고 살다 보면. 우리는 그러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39살이 되면, 이제 39살로 한번 정해 봅시다. 사람의 신체 기능이 원래 그렇게 가는 거다. 그러니까 새로운 생활 방식을 그때부터 익혀야 한다 하는 겁니다. 처음 연필 지는 법을 배우고 글자를 배우고 하듯이 39살부터는 어떻게 먹고 마시고 어떻게 생활을 할 것인가, 자기의 몸의 근육은 어떻게 잘 움직이게 그렇게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스스로 관리하면 되는 겁니다. 각자 자신의 그 신체 기능 변화에 맞춰서 새로운 개인 관리를 시작해야 한다. 그러니까 지금 39살인 사람, 뭐 지금 90살인 사람 상관없이 바로 지금부터 이걸 알게 된 때부터 개인 관리를 하면서 평생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 이제 피부가 건조해진다. 피부의 그 수분 관리 기능이 쇠퇴하게 되면 어떻게 하는가? 그러면 또 옛날식으로 이야기를 하면 그 유분이 많은, 기름기가 많은 걸 발라주면 된다. 선뜻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수분은 수분인 것이죠. 그래서 물을 너무 안 마시는 그런 습관이 있던 사람이라면 조금 더, 그러니까 뭐든지 과도하게 하지 말고 조금 그냥 한 컵이라도 더 마시겠다. 뭐 하루에 뭐 8잔을 마시겠다 이러라는 거 아닙니다. 그냥 내가 하루 종일 그저 그 맹물을 하나도 안 마셨다 그러면 그냥 조금 마셔두면 안 마시는 것보다 좋다. 이렇게 유연하게 생각을 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기능이 떨어져서 그렇다 그러면은 이제 뭔가 도와줘야 되겠죠. 이거는 남자, 여자를 구분하지 않습니다. 누구나 다 똑같이 해야 되는 개인 관리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미 알고는 있겠지만 왜 해야 되는가? 이게 무슨 피부의 젊음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런 게 아니고, 이게 나이 든 사람이기 때문에 해야 되는 그런 게 아니고 원래 해야 되는 거다. 이런 겁니다. 그 의식을 먼저 바꾸는 거, 이게 중요하고, 노인이라는 계층은 없다. 이거를 스스로 젊건 나이가 들었건 지금 이 생각을 고치는 건 하루아침에 안 됩니다. 꾸준히 계속 인간을 이해하고 좀 더 합리적이고 현명한 사람이 되겠다 하면서 자기 자신이 이걸 계속 그 인식을 새롭게 해야 하는 것이죠. 자, 그럼 구체적으로 겨울철에 이 건조한 거를 어떻게 해주면 좋을까? 그러니까 청소년 같으면 굳이 안 해도 되죠. 우리가 이제 39살로 잡았으니까 39살 이전에는 굳이 안 해도 됩니다. 이제 그 이후인 사람들은 자기 관리를 해주면 자기가 편하니까 이제 그 이후인 사람들은 하기로 하자, 이런 겁니다. 뭐 뻔히 알고 있는 것들인데 그래도 한번 짚어보기로 하죠. 그 욕조에 뜨끈하게 물을 받아놓고 들어가 앉아 있으면 좀 몸이 편안해지죠. 그런데 39살 이후인 사람은 그거 너무 좋아하지 말아야 한다. 샤워를 해도 뜨거운 물로 하지 말고 그냥 미지근한 물로 샤워하는 것이 좋다 하는 것이고, 욕조에 굳이 들어가겠다 하면은 그게 들어가서 잠들어 버리거나 하면 안 됩니다. 5분에서 10분을 넘지 않게 그렇게 하고, 이런 식으로 욕조에 몸을 담그고 또 그 목욕 샴푸를 사용하는, 세제를 사용하는 목욕은 이틀에 한 번 정도, 그보다 좀 더 적게 해도 괜찮고, 샤워는 매일 뭐 하루에 몇 번이라도 해야 하겠지만, 그리고 이제 뭐 이제 우리 한국인들도 잘 이건 안 하는데
소위 때를 민다 하면서 그 표피에 그 각질을 제거를 하죠. 그런데 그 각질도 하는 역할이 있답니다. 그래서 때를 밀지 않는다. 그리고 뭐 실내 온도를 너무 겨울 같은 경우에 너무 덥게 하지 않고 습도를 맞춰준다 하는 거는 이건 좀 더 어렵게 보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게 좋다 그러고 추운 날은 외부 활동을 웬만하면 하지 말고 또 그 핫팩을 사용하는 분들이 있죠. 이거는 주로 아이들이 많이 쓰지만 요새는 이게 참 광범위하게 유행을 하는데 핫팩이 이렇게 피부에 닿게 되면 그게 좀 그 반점이 생기든지 피부색이 변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건 안 되겠죠. 그래서 이게 별로 좋지 않다. 이제 가장 좋은 게 뭐냐 하면은 그 크림 같은 걸 바르지 않습니까? 요게 굉장히 중요한데 비법은 하나입니다. 여러 가지를 막 몸에 2중, 3중으로 바르는 것은 별로 권하지 않고 만일 많이 건조하지 않다면은 그 좀 더 묽은 액상 타입의 그냥 그런 목욕 후에 바르는 이런 거 한 개. 그 다음에 좀 심하면 좀 더 걸쭉한 거 있죠. 크림이라고 하는 그런 거 한 개를 욕실에 둔다. 이겁니다. 샤워를 하든지 목욕을 하고 나서 3분 이내에 이거를 발라주는 게 아주 효과적이다. 그 피부의 수분 관리라고 하는 것이 유분이 아니라 수분 관리라고 이야기를 했죠. 이 수분 크림이라고 하는 거를 보면은 그게 상당한 과학기술이 들어가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공기 중에 수소를 잡아두는 그런 그 기능을 하는 그런 화학물질, 화학 구조가 들어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피부 관리라는 거를 좀 신경 써서 해야 되겠구나. 요란 떨 거 없고 매일매일 스스로 이렇게 욕실에 그 크림을 하나 갖다 놓는다. 욕실에 갖다 놓음으로써 모든 게 바뀝니다. 상당히 달라집니다. 가서 세수를 하고 나서도 바르고 뭐 손을 씻고 나서도 바르고 이게 습관이 되면 아마도 그 피부 건조라는 것도 벗어날 수 있지만 무엇보다도 바로 이와 같은 39살부터 자기 신체 기능이 변화하는 데 대해서 한 가지 스스로 그걸 관리하는 능력을 갖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39살부터 개인 생활을 스스로 관리한다. 우리 이런 게 뭐가 있는지 또 다른 것들도 앞으로 찾아보기로 하죠. 지금까지 리걸마인드 연구소였습니다.